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MTNW 김기수입니다. 김기수 돌직구 타임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주식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 중국에 편입됐습니까? 그죠? 홍콩을 비롯해서 중화권 증시 부분들의 하락 부분을 세게 닮아가고 상승하는 일본 시장이나 또 대만 시장의 약세 흐름 비해서 더 세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회색 코뿔소라는 이야기와 또 그 속에서 블랙스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코뿔소가 등치가 크죠? 그죠? 저기 멀리서 올 때 와도 그 진동이나 그 쿵쿵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 감지를 하지 않고 그 신호를 무시를 합니다. 그죠? 경제에도 뻔히 보이는 위험을 간과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회색 코뿔소라고 합니다. 자, 지금의 시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 시장의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그 속에서 유동성 축소, 이런 산적해 있는 부분 속에서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가계부채, 그런 가운데에서 이 경제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진행되는 그런 회색 코뿔소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 그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이후에 하도록 하고, 또 이 회색 코뿔소와 틀린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은 검은 백조, 사실 백조라고 하면 하얀 백조만 생각을 했었죠. 1967년도인가 69년도인가에 처음으로 검은 백조를 발견했을 때처럼, 그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갑자기 발생해서 충격을 주는 것, 그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장 모습이 어쩌면 회색 코뿔소와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잠시 후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들어가기 이전에 노란톡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 부분이 하단에 나아가야 정상인데 아직 안 나왔네요. 자, 샵 0988 김기수 문자 전송을 하시면 노란톡, 그 속에서 김기수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또 오른쪽에 QR코드를 찍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 이슈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수출 실적 발표됐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수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수출과 수입 부분이 동시에 다 같이 증가를 했는데 아쉽게도 무역 수지가 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한 부분이지요. 12월 수출 실적은 양호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무역수지 적자,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석유 제품이나 철강, 컴퓨터, 반도체, 석유화학 이쪽의 증가율은 상당히 컸었다라고 하는 부분. 또 반면에 수입 역시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이 2배 이상 급증하는 흐름 부분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애플의 시대, 미국은 애플의 시대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산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애플이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 그 속에서 애플의 전기차와 또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포맷,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속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애플 글라스가 하반기에 출시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속에서 확산현실
과 메타버스 시장 성장의 기폭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플이 시장을 상승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거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미국 기업이 2022년 1011조, 그죠? 100조도 아니고요. 1011조를 자사주 매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참 딴 세상이죠, 그죠? 애플이 지난 3분기 동안만 20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조를 자사주 매입을 했고, 메타 플랫폼스가 150억 달러, 알파벳,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라클 등이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하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회사 돈을 내 돈으로 아는 부분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정년도 2020년도 횡령액 부분을 보게 되면 2조 7천억의 횡령, 그리고 6만 500건. 엄청나게 회사 돈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회수액은 1,312억, 꼴랑. 그죠? 자, 왜 이 이야기를 갖고 나왔겠습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사실 저희도 12월 달에 12월 말 연말로 넘어가기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실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죠? 여하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회수를 어느 정도 해야 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시점이 다시 정해질 텐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의 상징적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10월 1일 날 회사 돈 빼서 그걸 동진 세미캠을 왕창 사고, 그런 가운데에서 5% 룰에 걸려서 신고했는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회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다가 12월 30일 날 안 겁니까? 3개월 동안, 그죠? 회사와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선량한 개인 투자가만 아프게 하는 이런 것부터 고치지 않는 가운데에서 무슨 MSCI 선진국 지수를 편입하고 그런 거대한 희망 고문을 주시장에 던지는 겁니까? 자, 코스닥 시총의 2조, 코스닥 시총의 2조입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23위였어요. 기업들,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 상장한 기업들 보게 되면 3월 달에 SK네트워크스가 횡령했고, 4월 지코, 줄줄이 사탕으로 기업들이 횡령하고 있죠. 회사 대표든 누구든 책임져서 이런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가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건전한 흐름들은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기업의 영업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외국인이 지분을 45%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9천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2조의 23위의 기업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저하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 입장이라면 우리나라 주식 사고 싶겠어요? 그죠? 이런 것부터 금융당국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 2022년 세계 제일 리스크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 앞에 페이지가 좀 바뀌었네요. 그죠? 내용은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옆에 도표가 조금 틀렸기 때문에 제가 넘겼습니다. 자, 중국에서, 그죠? 확진자만 나오면 그냥 봉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다른 서방 국가나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는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그런 게 좀 어렵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제로 리스크가 다소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 도표는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장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어떤 부분이냐고 하냐면, 사실 1월 4일 개장한 미국 시장이 미 국채 금리
지금 미 국채 금리가 파란색 라인입니다. 1월 3일서부터 4일까지 1.646%까지 급등을 했어요. 순식간에 파란색 섰잖아요. 그죠?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최고점이 1.746%였었는데 1.64%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때문에 벌떼같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면서 애플 대형 기술주도 상승을 하고 금융주들도 상승하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뭔가 퀘션 마크가 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금리의 속도를 빨리 증가시킬 수 있는 무엇이 요인일까? 그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치사율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1월 중순 이후 코로나 확진자의 정점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글로벌 미국 시장의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채 금리가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국채 금리와 그리고 파란색 페이스북이나 애플 이 부분, 이 대형 기술주들이 주가가 동조화되고 있는 모습.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염려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었죠.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수가 벌떼같이 증가를 하게 되면 미국 서비스 PMI라든지 유로존 서비스 PMI가 급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발표 뚜껑 열어봤더니 뭐예요?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그 제한적이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 정점을 지나고 나면 미국 경기나 유럽 경기 부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의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실적 없이 성장의 기대감만으로 올라왔었던 주식들은 약세를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 시장에서 조선주 현대미포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반등을 했고 화학주 효성화학을 비롯해서 효성 TNC가 반등을 주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를 비롯해서 기계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부분이지요.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매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두려워하는데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12월을 전후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투입 물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중에서 구매 가격 지수입니다. 갈색 쭉 내려오고 있죠. 중국 내 물가 압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미국 시장의 조기 금리 인상, 3월에 테이퍼닝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국 시장이 보여줬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아주 배추밭으로 물드는 흐름들, 그 흐름의 주역 부분은 결국 실적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성장성만 갖고 올라왔었던 섹터 부분이 약세, 반면에 자동차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의 반등, 이런 흐름들이 전개된 시장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지난달에도 여러분들께 물적 분할 제발 좀 그만해라. 그죠? 이 이야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매년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2020년 이거 기관이 줄기차게 파란색 보이시죠? 22조를 매도했었던 그래프입니다. 그죠? 이거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최근 5, 6년간 매해 그죠? 배당받고 나선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 주식 현물을 사들이면서 배당을 받고 선물을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 이 패턴 언제까지 이거 봐야 됩니까? 그죠? 거래소 기준 12월 1일에서 12월 28일까지 기관이 5조 3천억 매수를 했어요. 어제까지 1월 4일까지 국내 기관이 4조를 순매도했습니다. 얼마 남았나요? 1조 3천억 남았죠? 그죠? 기관. 오늘 1조 3천억 다 매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배당받고자 매수 들어왔었던 물량은 오늘부로 다 나왔다. 그죠? 수급 부분, 수급이 깡패고 주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수급 부분인데 수급에서 이렇게 매번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니까 맨날 1월 효과 해보니 이렇게 두드려 패는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갑니까? 미국 시장 올라도 떨어지고 떨어져도 떨어지는 이런 기관님들, 특히 금융투자 중심의 이런 매매 행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거, 이런 거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과세, 이런 연말에 개인들에게 하는 그런 과세의 기준, 흐름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로 하다라고 봅니다. 자, 어제 차트입니다.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200원, 이 상단 부분 1,199원인가요? 이 부분까지 고점 갔다가 내려왔죠. 박스권 라인의 상단 부분을 찍었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도했습니다. 그죠? 선물 부분에 있어서 장중에 13,000계약까지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켰고, 그런 가운데에서 환율이 1,200원 근처까지 가면서 고점을 보였다. 그건 뭐예요? 미국 시장이 조기 테이퍼링, 그리고 그 속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 그러니까 원화 가치 하락, 이러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을 터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수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는 말자.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구조 흐름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매도해야 될 기관, 금융투자 매물은 일정 정도 배당과 관련된 매물은 소화했다. 그리고 개인 고객 예탁금이 뭐예요? 작년 연말 63조에서 71조 9천억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예탁금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증가한 모습.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늘 북한이 또 미사일 한 발 발사했죠? 그죠? 자, 우리 환율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그죠?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한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구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또 미사일 한 발이 뭐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미사일을 발사해도 우리는 평화와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하면서 환율 부분까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서 극단으로 치닫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벌써 이미 시장에 일정 정도 반영됐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오스테인 임플란트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1월 경제지표 이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미국에서 CES가 개막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부분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배당과 관련된 수급적 이슈는 일정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슈가 또 하나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자, 캐퍼시티 추이 전망,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보게 되면 노란색 2021년부터 계속 더 증가시킬 겁니다. 그죠? 확산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역별 생산 거점, 요거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자, 무엇을 얘기하려는 거냐면 중국이 오늘 미국 전기차 관련주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도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게 하락을 했죠. 전기차 보조금을 올 연말에 종료한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이 떨어졌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인터넷 보안 검사를 강화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인터넷 관련주들이 하락,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LG화학의 배터리 점유율이 CATL에 비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2차 전지 소재가 테슬라가 14% 올라도 하락, 테슬라가 4% 떨어지니까 또 하락. 이거 보이고 있죠? 왜? 자, 요거를 넘어가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2030년까지 배터리 공장 40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 때문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하는데 1월 27일 날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총 공모 금액 부분을 보게 되면 10조에서 13조를 끌고 들어가야 돼요. 자금을. 그죠? 왜? 상장사 시가총액을 지금 60조에서 70조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공모하려고 돈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관이나 외국인 포지션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을 포트에 담으려면 같은 섹터 내에서의 종목 비중을 다른 걸 줄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줄이는 것도 막바지 부분에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당초 IPO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거점의 확대잖아요. 생산 거점을 확대하기 위한 흐름으로 가니까 결국 소재보다 뭐가 나은 겁니까? 장비 관련주가 나은 거죠. 그래서 믹싱 장비 업체 TSI 그리고 코터 롤플레스 슬리터 장비 업체 CIS 그의 PNT 대본 마그네틱 M 플러스 이런 종목 부분들이 이번 흐름 부분에서 소재와 틀리게 강세를 보였는데 이 장비주들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하튼 그런 부분의 맥락을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차 전지 소재 이쪽 부분이 작년에 핵심 주도 흐름을 보였다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는 아까 애플의 애플카 2025년, 2024년 부분에 나온다 그러고 화웨이도 2024년에 나온다 그러고 그죠? 출시한다고 그러고 지금 여러분들 멋있게 생긴 트럭 그죠? 이 투심플에서 만든 이 트럭입니다. 공공도로에서 처음으로 무인으로 129km 구간 야간 주행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속에서 투심플은 라이다 센서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레이더 컴퓨터를 탑재한 AI 트럭을 전 세계 운송 트럭에 사용할 것이다. 이 회사만 이러겠냐고요. 그죠?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무인, 자율주행의 시대 흐름 부분으로 간다. 그 이전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부분에 있어서의 표준안과 관련된 부분이 서로 맞춰지질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면서 맞춰질 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2차 전지 소재보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 라인 부분으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아다스, 첨단운전자 지원 시스템과 관련돼서 현대오토에버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만도 이런 쪽 큰 종목, 코스닥 쪽에서는 템트로닉스나 이런 작은 종목들도 관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야 된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하드웨어 카메라 모듈 관련 핵심 부분 오늘 물론 떨어졌습니다. LG 이노텍이나 MC넥스, 파트론 이런 유형의 종목들도 조정 라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자, 이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이 성장주 위주이나 보수적 패턴을 갖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2022년 투자자들의 고민 여러 가지 오늘 하락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뭡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어떤 것을 살 것이냐? 분위기에 사지 마셔라. 오늘 시퍼렇게 물드는 시장 흐름 속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그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으려면 결국 검증된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을 내가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NFT가 가니까 실적 상관없이 무조건 사고, 메타버스가 가니까 실적 상관없이 무조건 사고, 이런 흐름을 보였다면 오늘 좀 떨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적이 짱짱하게 있는 종목이 오늘과 같이 이유 없이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하락을 한다면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죠?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오는 거죠. 다만 기회를 위기로 인식하고 위기를 기회로 누가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주식시장인 겁니다. 자, 하여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의 변화 움직임이 일정 정도 전개됐다면 내가 그 부분에 발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로 하다라고 봅니다. 자, 6시 10분에 조금 있다가 그 MTN 밴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 얼굴 사진이 있는데 그걸 이제 클릭하시면 제가 6시 10분부터 한 3, 40분 동안 시장의 체질 변화 그 속에서 어떻게 종목 압축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막 올라갈 때 공부하지 마시고 시장이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옥석을 가리는 공부를 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김기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김기수 돌직구 타임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